오늘의 연예가 핫이슈 함께 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 신상옥 감독과 원로배우 최은희 씨의 북한 생활을 다룬 다큐멘터리 연인과 독재자가 다음 달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 기자, 이미 해외 영화제에서는 소개가 됐죠? 네, 올해 이제 제66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 그리고 또 이제 32회 썬댄스 영화제에 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영국 출신 로버트 캐넌과 이제 노스 애덤 감독이 이제 연출을 맡았는데요. 예. 이 98분짜리 다큐멘터리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상옥 최은희 커플이 만남에서부터 이제 납북 그리고 이제 탈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이제 23일과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개봉을 하고 24일에는 일본에서도 이제 개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영화에서는 신상옥 최은희 커플이 김정일과 나눴던 대화도 가감없이 공개가 됩니다. 왜 이들을 납치를 했는지 김정일의 육성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영화 나 나오는 거 한복하면 그렇고 도시적으로 바꿔서 내와 이야기 그래 그래서 새것은 뭐 나가다가 이런 지향하는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왜 하는 장면마다 자꾸 저렇게 쳐다만 저래 우는 것만 저게 말이야. 우리 영화 뭐 아는 영화 이거 어쩌냐 다 같이 빠는데 왜 이게 말이야. 이거 하나 놓고 봐도 우리가 이제 나만 하는 것단 말이야. 중동 기술 다 내가 야생이라지 야수인데 우리 이제 유치원인데 뭐가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 뭐야 새로 받았는데 안 하면 방송한다. 실제로 육성 들어보니까 신기한데요. 예, 아니 영화를 이따위로 만드냐고 막 호통하시는데 정말 저 듣는 영화 관계자들 간담이 서늘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류재산 씨. 네네. 자, 김정일의 저 목소리는 정말 극비 중에 극비잖아요. 이거 누가 어떻게 녹음을 한 거예요? 정말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거의 미션 임파서블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최은희 씨가 김정일 씨 만날 때 백에다가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용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두 사람 사실 저게 녹음하다가 걸리면 바로 그냥 아우짓한 거 아니면 총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저렇게 목숨을 내놓는 위기 상황에서도 녹음한 이유가 본인들이 한국으로 남한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 이야기를 과연 누가 믿어줄 것인가. 네, 그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살떨리는 그런 현장이었지만 살떨릴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피가 마르겠죠. 그런데도 몰래 녹음기를 숨겨서 저렇게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양절 변호사님 얘기를 원점으로 한번 되돌려 볼게요. 최은희 씨 어떻게 북한에 납치가 됐습니까? 진짜 영화입니다. 영화예요. 1978년 1월에 갑자기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내가 제작자인데 홍콩에 있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당신과 함께 영화를 하고 싶으니 홍콩으로 와달라. 라는 얘기를 했고 또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은희 씨가 정말로 홍콩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1월 14일 날 바로 괴한에게 납치가 돼서 화물선에 그냥 태워진 겁니다. 화물선에 태워진 상태로 8일을 가서 북한에 도착했는데 참 김정일 뻔뻔하죠. 그렇게 납치해놓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죠. 최은희 씨만 있으면 영화 못 만들잖아요. 배우는 있으면 감독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방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집은 좋은 집 주고 정말 잘 대우했는데 아무것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야채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감독이 없어서 그러면 신상옥 감독도 겸사겸사 납치를 한 건가요? 네, 이제 최은희 씨가 실종된 후 그해 이제 7월에 신상옥 감독이 이제 홍콩에 갔다가 또다시 실종이 되는 거예요. 6개월 상간으로 그렇습니다. 두 분이 납치가 됐네요. 이 신상옥 감독이 이제 실종이 되자 이제 한국의 중정 요원이 살해했다는 설까지도 이제 이 등장하고 각종 추측이 이제 난무했었는데요. 결국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신상옥 감독이 나타난 것은 납북 5년 만에 그 일이었습니다. 1983년도에 두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함께 제작을 했던 영화죠. 소금 불가사리, 돌아오지 않는 밀사 등이 개봉이 되어지면서 이제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씨가 북한에 체류 중인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1984년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신상옥 감독과 영화배우 이제 최은희 씨가 공식적으로 납북됐다 이런 공식 발표를 그렇군요. 앞서서 저희가 김정일의 육성을 들어봤는데 류대산 씨. 네네. 그래서 김정일 소원대로 이 두 분이
북한 영화 수준을 유치원생에서 대학원생으로 좀 끌어올려줬습니까? 올려줬죠. 완전 업그레이드 시켜줬죠. 지금 네.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분이 이제 탈출하기 전까지 총 17편의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예.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춘향 예. 이런 거는 이제 그 전에 북한에서 없었던 러브 스토리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대규모 제작비 같은 불가사리. 네. 그리고 또 최은희 씨는 이때 영화 소금이라는 영화로 그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주연상까지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유치원 수준에서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원 이상의 뭐 취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준을 고 단위로 올려준 예. 그런 저거고 이게 김정일이 이제 신상옥 감독 최은희 씨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이때까지 있던 걸 다 탈피하고 좀 더 감정적인 영화를 예. 만들어서 우리가 좀 굉장히 북한 영화를 세계적 수준에 좀 올려놓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최은희 씨가 이렇게 상까지 받았다면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다고 할 수가 있는 그렇군요. 거죠. 네. 아니 근데 영화라는 게 자유로운 어떤 예술혼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렇게 윽박 지르고요. 막 협박을 하면 잘 만들라고 하면 누가 영화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런데 신상옥 감독이 김정일에게 충성 서약을 했다는 얘기. 근데 진실이 뭐예요? 이 부분은요, 진실은 진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 주의 있게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처음부터 협조를 하셨던 건 아니에요. 78년도에 납치가 됐잖아요. 작품이 83년도에 나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사실은 5년 동안 북한의 감옥에 투옥이 됐던 거죠. 저항을 하셨던 거예요. 아. 그러고 나서도 예. 탈출을 해가지고 도주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붙잡혀가지고 독방에 갇히면서 이제 세뇌 교육까지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충성 예. 서약을 했던 거죠. 이런 예. 경우에는요, 사실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법적으로 판례도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납북된 사람이 예. 강제로 충성서약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예, 신상옥 감독이 김정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볼까요? 아, 내가 2, 3년 전만 좀 이거 좀 했었으면 왕창 힘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차 일반입니다. 기차 일반입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저 합심해서 좀 잘 해봅시다. 그래서 영화를 그저 한번 제가 한번 시간 내서 말입니다. 네. 한번 만나서 좀 구체적으로 네. 뭐 얼굴 맞대고 이야기해야지 말입니다. 저는 지하의 지도자 동지한테 반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내 필세 대작들을 여기서 끝내기 전에는 가라 그래도 잘 안 갈 겁니다. 네, 겉으로는 허허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저 속의 심경은 어떠할까 참 싶은데 류대산 씨, 네네. 저렇게 감언이설까지 해서 김정일을 속아 넘겼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은 어떻게 또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됐나요?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거의 007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이 두 사람이 영화를 위해서 지금 북한에 이렇게 예. 납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986년에 유럽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핑계로 비엔나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주비엔나 미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해서 거의 8년 만에 탈출을 아하.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탈출 시도 3번 만에 겨우 성공을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예. 북한 탈출 이후에는 이제 이 신 감독 부부가 미국에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 예. 이후에 이제 이 신상옥 감독은 아이들 영화 이제 닌자라는 영화를 만들고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지난 2006년도죠. 네. 80세의 나이로 이제 별세를 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왜 태영호 공사 이 망명 사건도 좀 오버랩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자, 김 기자. 네. 그런데 최은희 씨 하면 신상옥 감독, 그리고 신상옥 감독 하면 최은희 배우. 두 분이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 이혼한 상황이었죠. 그 아, 1976년도에 이혼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50년대에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 23년 만에 이제 이혼을 한 상태에서 서로 이제 그 납북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뭐 그 최은희 씨의 회고에 따르면 남편으로서 신상옥 감독은 거의 빵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기 위한 자신이 도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또 이제 출연료도 한 푼도 받지 못했었다고 하는데 예. 야생마 같은 영화 감독이었다 이렇게 그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 기자, 이 네. 당시 결혼 당시에 최은희 씨가 돌싱이었고 신상옥 감독은 초혼이라서 참 말들도 많았다면서요? 네, 그 최은희 씨가 이제 18살 때 영화 배우였죠. 그러면서 예. 이제 촬영 감독과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촬영 감독과도 어떤 뭐 그 혼인 신고를 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예. 이 헤어지고 나서 이제 신상옥 감독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실혼이었던 촬영 감독이 이 간통 고소를 해가지고 아무런 그 이 뭐 소란만 있었지 뭐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두 분이서 하셨는데 류대산 씨. 네네. 그런데
이 천하의 최은희 씨가 이 남편 신상옥 감독을 다른 여인에게 빼앗겼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수미라는 여배우인데 이 배우는 이제 1970년대 박종호 감독의 어느 소녀의 고백으로 이제 연예계 데뷔를 하게 되고 근데 그 느낌이 굉장히 섹시하면서 몽환적인 분위기의 여배우예요. 근데 이제 1972년도에 이 신상옥 감독의 이별을 같이 촬영하다가 당시 아내 최은희 씨가 있었던 신상옥 감독과 동거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뭐 남의 가정을 파탄낸 여자 뭐 이런 오명을 또 받게도 됐죠. 네. 참 지금 봐도 화려한 외모의 오수미 씨인데 여자로서는 참 기구한 인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남편이 나쁘게 되고. 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수미 씨는 정말 그 비운의 그 배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78년도 이제 그 납북이 되면서 이 최은희 씨와 신상옥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들을 이제 홀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80년대는 거의 잊혀진 여인으로 지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상옥 감독과 이제 최은희 씨가 북한에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수미 씨가 이제 그 언론에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최은희 씨나 아니면 신상옥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때문에 영화계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김중만 사진작가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그 비운의 여인으로서 살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그 이 여동생도 역시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그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하용수 씨의 주선으로 해서 이 김중만 씨와 결혼을 했지만 그다지 이제 알려지지 않고 숨어서 지내는 사이였었죠. 김 기자, 이 신상옥 감독이 북한을 탈출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오수미 씨랑 다시 만나서 재결합을 했나요? 이 그 두 자녀를 이제 그 신상옥 감독에 보내고서 이제 그 결혼 생활도 잘 되지 않아서 이제 김중만 감독과도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를 않고 영화계에 복귀하려고 했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B급 영화 출연 제의만 들어왔고 또 이제 여동생이 이 그 의문의 실종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영화계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대마초에 손을 대면서 이제 퇴출을 당했고 본인도 역시 1992년도에 이 하와이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기구한 저 여배우의 인생 따지고 보면 다 김정일 때문이잖아요. 그렇죠.